안녕하세요. 리더십 두 번째 책은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삼성전자 권은 회장님 책이죠. 저자는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회장 자리에 오른 신화적 인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월급쟁이.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이분 자주 뵀어요. 임원회의에서 제가 파워포인트 넘기는 일을 했거든요. 물론 이분은 절 모르죠. 따분한 회의석상에서 졸지 않으려고 누가 왕이 될 상인지 점쳐보곤 했는데 이분이 대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할 말만 하는 딱 연구원 스타일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자가 초격차 전략을 왜, 어떻게 추구했는지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는 경쟁사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기술 우위, 끊임없는 혁신이에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구성원들의 격을 의미하죠. 초격차 전략이 멋있어 보이지만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데 리더가 혁신을 하려고 하면 구성원들의 반대와 저항이 심해요. 저항이 심한 줄 알면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게 된 이유가 뭘까?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여파로 삼성도 반도체에서 적자를 내자 저자는 고민 끝에 결단해요. 반도체 경기가 나쁠 때도 이익을 내려면 절대 경쟁력이 필요하고 절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해야 한다.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초격차 전략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저자가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면서 혁신한 사례를 볼게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각 라인별로 제조팀과 기술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생산하는 제품과 공정 기술이 라인마다 거의 동일한데도 라인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조팀과 기술팀이 존재하니까 비효율이 발생할 뿐 아니라 라인 간 경쟁 때문에 서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팀과 기술팀을 라인에서 분리해서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만들어요. 제조 라인 임원들이 저항이 엄청났지만 열심히 설득하죠. 그리고 각 라인에 특화된 공정을 사용해서 그 공정에 맞는 제품만 생산하도록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 공정 숫자는 감소하고 생산량은 증가하고 초격차 전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죠. 리더의 내적 덕목은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인데 미래를 위한 변신을 리더의 이 네 가지 덕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죠. 소비자 기호가 바뀌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이때 탁월한 리더는 미래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요. 지금 당장의 실적과 상관이 없어도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거죠. 먼저 리더가 통찰력이 부족하면 환경 변화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리더는 환경 변화를 파악해도 과거의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옛 방식만 고집하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리더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해요. 구성원의 반대,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변하기로 결단하고 변화를 강하게 밀고 나가죠. 그런데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력이 중요해요. 실적은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과 상관없이 변화를 계속할 지속력이 필요한 거죠. 지속력은 예비 리더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포함해요. 그래야 조직의 지속 가능한 변화,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거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조직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려면 끊임없이 자신과 조직을 변신시켜야 한다고. 변신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리더를 위한 꿀팁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뇌처럼 일하기. 리더는 뇌니까 손과 발의 권한을 위임해야죠. 이때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직원들이 오너십을 가질 수 있게 직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면서 발전하게 되죠. 둘째, 리더는 일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업무의 절반 이상은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바쳐야죠. 리더가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면 회사의 미래는 없어요. 셋째, 바른 판단을 위해 리더는 개방적 자세와 여유가 필요해요. 리더의 위치에 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변하는데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해야 되죠.
저자는 회의가 많은 한국의 회의 문화에 대해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요. 회의하려면 PPT, 보고서 만들고 출력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요. 회의 시간이기보다 실적 점검과 질책 시간에 가깝죠. 그래서 저자는 최대한 회의를 줄이자. 굳이 회의를 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간담회는 회의와 다르게 자료 준비 없이 서열이 정해져서 경직된 분위기의 사각 테이블 말고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적 체크를 하기보다 직원의 고민을 들어주고 인간적인 조언을 하면 직원과 리더 간의 인간적 유대가 맺어지고 이런 과정 통해서 부하 직원의 마음이 열린다고.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 부하 직원도 그렇게 생각할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하죠. 리더십 두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4가지 덕목 가운데 지속력은 예비 리더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포함해요. 그래야 조직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은 예비 리더를 열심히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계시죠? 두 번째, 여러분의 회의 문화는 어떤가요? 회의가 많고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리더가 불안해서 그래요. 회의를 위한 회의로 인해 파트너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파트너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는 회의인지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적 건강 3번째 책, 몰입이 즐거움을 볼 건데요. 몰입을 하면 여러분은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어요. 월요병이 있으신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산 그리고 건강자산